안녕하세요. 일생방의 권용수입니다. 오늘은 일본 최고의 워킹 홀리데이 그리고 유학 정보 사이트인 동유모 창업자님을 인터뷰하러 갈 예정입니다. 지금 제가 신옥구역에 위치해 있는데요. 걸어서 3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서 접근성도 아주 용이합니다. 자, 그럼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대표님, 동유모는 정확히 어떤 사이트인가요? 예, 동유모 동경 유학생 모임인데 처음에는 동경에 와 있는 유학생들 중심의 카페였는데 지금은 제일 한국인 중에 이제 동경에 사는 사람들의 포털 사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5월에 관한 질문인데요. 1년 중에 5월 오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가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예, 아무래도 4월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킹 홀리데이로 와서 1년 뒤에 이제 전문학기나 대학교 진학하려고 하는 학생도 있기 때문에 아마 4월에 오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워킹 홀리데이로 와서 일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은데 일본어를 전혀 몰라도 가능할까요? 예, 지금은 코리안타운이라고 한국 가게들이 많은 곳들이 있는데 사람이 부족해서 일본어를 전혀 못해도 이런 식당이라든지 한국인들이 경영하는 곳에 가면은 어느 정도 아르바이트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야증이라는 월세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한국 사람들 사이의 소문이 일본에서 집을 구할 때 일본 부동산 말고 한국 부동산에서 집을 구하면 바가지를 쓴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우선 바가지를 쓴다기보다는 그 일본 부동산도 그렇고 한국 부동산도 기본적으로 그 부동산은 소개료밖에 못 받습니다. 예. 근데 이제 한국 부동산, 일본 부동산 말고 상관없이 이제 내입금 같은 경우 안 받아도 되는데 자기들이 받기 위해서 그거를 우아노세로 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소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집을 구할 때 쉐어하우스, 기숙사, 원룸 등 여러 방법이 있는데요. 장단점을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각각 장단점을 말씀드리면 우선 쉐어하우스는 대부분 1인실이고 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어서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음이라든지 이런 게 한계가 있고 지금 특히 코로나 때문에 화장실, 욕실을 공용으로 쓰다 보니까 그런 단점이 있고요. 기숙사는 지금 대부분 원룸을 이제 기숙사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장점이라면은 모든 시설을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적은 반면 이제 그만큼 월세가 이제 조금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을 구할 때는 아무래도 식기낌, 내입금, 중개수수료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비용이 좀 많이 들게 되고 그게 단점이고 장점이라면은 이제 그런 거를 낸 만큼 이제 월세를 적게 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1년 이상을 살려면은 아무래도 월세 직접 방을 얻는 걸 추천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쉐어하우스나 기숙사를 추천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미리 집을 구할 때 보증금, 보증인, 휴대폰이 아직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처음 해결을 하나요? 예, 지금은 외국인 전문 보증회사라고 GTN이라는 보증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부모님이 보증을 하게 되면은 한국에서도 지금 집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학 관련 질문 몇 가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현재 한국에서 일본으로 유학 오는 사람들이 많은지 현 상황이 좀 궁금하네요. 예,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선은 일본어 학교로 오는 학생들은 많이 줄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워킹 홀리데이로 오는 학생이 많이 늘었고 또 이제 한국에서 직접 이재유 시험을 봐서 전문학교, 대학교 가는 학생도 조금 늘었습니다. 일본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이재유를 통과하는 방법 말고는 뭐가 있을까요?
예, 일반적으로는 이재유가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중위권 이하의 대학 같은 경우는 일본어 학교 6개월이라든지 N2나 N1만 있으면은 그걸로 들어갈 수 있는 대학도 있습니다. 일본 대학에서 일본인들과 학교 생활을 하면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주의해야 할 거라면 아무래도 이제 다수가 일본인들이다 보니까 그거에 일본의 습관 같은 거에 맞춰야 되고 그다음에 역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은 토론을 안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일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한다면 장점, 단점에 관하여 몇 가지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장점으로는 아무래도 한국과 일본을 다 알기 때문에 일본 회사에서도 그런 거를 장점으로서 좀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장점을 일본에서 취업했던 걸 가지고 한국에 왔을 때 그게 많이 플러스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점으로 말할 것 같으면 아무래도 일본 회사라다 보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승진이 가능한데 그 이후의 승진까지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일본은 보이지 않게 이지메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본에서 대학을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도 병행할 수 있을까요? 예, 우선은 대학이니까 공부가 주 목적이지만 28시간은 주 28시간은 아르바이트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르바이트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유모가 일본에서 부동산 관련 일도 한다고 들었는데 부동산 관련 질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일본에서 집을 구할 때 한국어로 상담하고 싶은데 동유모를 찾아오면 한국어 상담이 가능한가요? 예, 집 구할 때는 저희 동유모를 이용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일본은 한국과 달리 전세가 거의 없고 월세와 매매만 존재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우선은 한국이 특별한 경우거든요. 전 세계 어디를 가든 거의 전세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그건 한국만 있는 경우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전세는 전혀 없고 월세하고 매매만 존재합니다. 일본에서 집을 살 때 주의해야 할 점 몇 가지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한국에서 집 살 때하고 똑같은데 우선은 첫째가 투자로 할 건지 아니면은 본인이 살 집을 살 건지에 따라서 좀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이 집을 사게 되면 영주권이 없는 경우는 상당히 융자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주의해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했던 질문 이외에도 여러 가지 궁금하신 사항들은 동유모 카페에서 직접 질문을 하시면 친절하게 답변을 달아드리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일본 생활하시기 전 꼭 동유모를 방문하셔서 많은 정보를 얻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